바스켓룩입니다. 오늘 리뷰할 두 번째 농구화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인 루카 돈치치의 첫 번째 시그니처 루카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컷 디자인의 흰색 바탕에 하늘색, 이렇게 주황색을 섞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리뷰어들이나 국내 리뷰어들도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평가한 신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루카 리뷰가 좀 늦어진 게 사연이 좀 있는데 그 사연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 좋은 사연은 아니어서 그냥 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배워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리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좀 보시면 굉장히 로우컷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흰색 바탕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만한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나온 조던 브랜드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관은 거의 다 폴리에스테르 지금 기본적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TPU나 폴리우레탄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외관에 하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플라이와이어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그 플라이와이어는 아니고요. 그 플라이와이어 모양의 이렇게 자수를 폴리에스테르 수지 위에 한 번 더 붙여 넣어서 덧댄 부분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제 피팅감, 그래서 조금 더 잡아주는 피팅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외관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는 이렇게 그런 자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루카 로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박스는 그렇게 막 특별한 재질을 쓰진 않았고, 요즘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과 이런 ESG 경영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생종이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좀 합격점을 줄만하다, 이 정도면 꽤 깔끔한,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도 꽤 깔끔한 느낌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참 매칭이 잘 되는 신발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션인데, 제가 가장 불만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게 쿠션이 기본적으로 폼쿠션이죠. 폼쿠션이고 포뮬러 23이라는 폼쿠션입니다. 그래서 말만 그럴싸하게 포뮬러 2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프리미엄을 붙인 듯한 느낌의 폼쿠션이지만, 일단 답을 먼저 드린다면 좀 하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좋은 쿠션의 폼 쿠션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퓨마 라멜로 MB.01도 꽤 괜찮은 폼 쿠션이었고요. 최근에 중국의 안타인 KT 시리즈도 꽤 괜찮은 폼 쿠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닝에서 쓰는 폼 쿠션들 다 폼 쿠션 치고는 굉장히 소프트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루카는 좀 밀집도가 높은 폼 쿠션을 좀 썼는지 굉장히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쿠션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제가 이때까지 인스타에서 올리는 평점으로 따지면 5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4.5점 이상이고요. 쿠션은 솔직히 5점 중에 점수를 준다면 2점 정도? 많이 주면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점. 그래서 쿠션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아마 사지 마라, 좀 꺼려 한번 해보셔라, 사지 마라 보다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피팅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농구화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피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전반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이즈 측정을 해봤을 때 전장 길이는 전체 요 안에 내실 내측에 있는 발이 닿는 길이는 265 사이즈에 266mm, 그러니까 거의 정치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발 추천을 드리면 정치수 추천드리면 정치 추천드리고, 발볼이 92mm 여서 완전히 좁은 90mm 언더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넓은 95mm 급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나온 발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발볼 있으신 분들도 한 정치수 정도 신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6mm에 92mm 정도 나왔으니까 정치수 추천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제가 그때도 앞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쪽 코 부분의 길이와 뒤쪽 끝 부분의 길이 면적을 좀 재보면 앞쪽이 76mm, 뒤에가 63mm입니다. 그러니까 슈레이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잡아주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신었을 때는 피팅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힐 슬립이 뒤에 약간 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반치수 다운하면 너무 딱 맞을 것 같아서 반 다운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사이즈별로는 그냥 정치수를 신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상고는 지상고를 말씀 안 드려요. 지상고는 뒤쪽 기준으로 29mm입니다. 앞에 르브론이 제 기억으로 29mm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29mm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고 지상고가 많이 높진 않고요. 제가 지금 GT컷 2 같은 경우에 쟀을 때 37mm였거든요. 그러니까 GT컷 2보다도 낮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아마 피팅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신발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표는 제가 항상 영상 끝에 넣어 드리니까 끝까지 보시고 사이즈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입니다. 접지는 피팅감은 점수는 한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슬립 빼면 뭐 나머지는 잡아준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접지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린솔 기반입니다. 클린솔 기반이고, 여기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지글지글 들어가 있는 여기 아이소 플레이트라는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조단들이나 보면 카본 플레이트 들어가 있듯이 그거보다는 좀 싼 아이소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말은 아이소 플레이트인데 그냥 일종의 플라스틱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틀어진 짓이나 점프를 하고 났을 때 지탱력을 주기 위해서 미드폼 밑에 플레이트를 깔아서 폼이 조금 눌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면적들이 지금 빠지면서 그냥 컬린솔이고, 패턴도 투명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되게 얇은 층에 속하고 먼지도 꽤 잘 묻는 타입이라 약간 미끄러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뛰어봤는데도 약간의 미끄러짐 현상이 있어서, 슬림 현상이 있어서 접지는 한 5점 중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3점보다 좀 못한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지금 보시면 265 기준으로 368g입니다. 368g이니까 뭐 로우커 치고는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무게도 아닙니다. 최근에 GT컷 2 제가 측정했을 때도 보시면 384g이었거든요. 384g이었으니까 GT컷 2보다는 가벼운 농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성비인데요. 가성비는 개인적으로 딱 그냥 나이키에서 나온 129,000원짜리 농구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아주 프리미엄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래도 피팅감 하나만 놓고 따지면 129,000원 정도는 줘도 충분히 사서 신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뉴발란스 처음 제가 리뷰하고 협찬받아서 했을 때 그 동급,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의 보급형 농구화를 제가 전반적으로 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129,000원이면 지금 나이키에서 미는 모델 중에는 가장 싼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뭐 야니스 같은 그런 이모탈리티 그런 것도 99,000원 빼고는 129,000원대면 처음 시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뭐 딱 그 정도 가격 생각하면 꽤 괜찮게 뽑은 모델이다. 하지만 뭐 이게 정말 뭐 엄청나게 막 뛰어나서 뭐 그 정도의 농구화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딱 129,000원 정도 되는 가성비를 가진 새로운 농구화가 하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시그니처가 나온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 그 선수들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구화를 사거나 수집을 할 때 몇 가지 저만의 철칙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 모델, 특히 퍼스트 칼라는 구매를 한다 하는 게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조금 늦게 산 이유가 있었지만 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급 안 할 것 같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시그니처 치고는 루카 돈치치와 가장 이미지가 잘 맞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그러니까 토요일날 신어보고 뛰어봤는데 이게 흰색 바탕에 블루 느낌이라 옷을 코디하기도 굉장히 이쁘고요. 양발도 좀 이쁘게 코디할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여서 그런 부분은 추천을 드리고요. 뭐 개인적으로 쿠션을 좀 중요시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쿠션만 놓고 따진다면 솔직히 좀 만족감은 좀 덜했다. 그리고 아쉬운 힐슬립 정도. 나머지 피팅감은 나쁘지 않았고 접지가 그닥 별로였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이제 썰을 좀 풀어드리면, 일단 이 녀석도 수량이 좀 적죠. 나오자마자 품절이 되고 있는, 최근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 좀 보시면 르브론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 품절이 됐고요. 바로바로 품절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GT커2도 바로바로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루카도 바로바로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좀 적게 내지? 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약간 나이키의 물량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이슈는 이제 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물량 이슈는 아니고요. 중국과의 거래 물량 때문에 이제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구형 모델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상들을 좀 풀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썰이 아니고요. 나이키는 전반적인 썰이어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첫 번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디자인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최근에 나왔던 올 블루 컬러나 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진짜 좀 많이 풀리고, 한번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찾을 정도의 뭐 역대급이다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아울렛도 좀 풀릴 것 같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너무 긴가요? 기다리시면 아울렛에서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나오면 바로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세 번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